네, 굿바이 시작됐고요. 첫 사연부터 좀 유심히 봐드려야겠습니다. 손실 중인 사연이거든요. 솔브레인홀딩스 52,000원의 비중 20%입니다. 분할 상장된 다음에 깎아 내려지는 차트를 그려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하나요? 네.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에 회사 분할이 있었고요. 사업부하고 이제 지주사로 이제 분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아마 이때를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계속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이후에 주가가 움직일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분할 이후 재상장도 결국은 신규 상장하고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이 고점을 뛰어넘었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만 보셔야 되고, 이 고점을 만약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때는 팔아야 돼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저점을 깨면은 전량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시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시기거든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때 첫날의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면 주가는 더 많이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경우는 반등 시에는 목표 주가는 지금 55,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사실상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만 최근에 저점 자리 가격대가 42,200원이거든요. 42,2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 주가 55,000원으로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매수 관점으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권 따라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YG 플러스 7,300원의 비중 10%입니다. 어제 낙폭이 상당했네요. 블랙핑크 컴백 이슈가 주가에 선반영 됐을까요? 추가 매수 고민 중이시거든요. 네, 원래 기업의 주가는요 선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슈, 예를 들어서 이제 빅히트 엔터가 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를 봤을 때 그 전에 주가가 움직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장이 가까워질수록 계속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왔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선반영이 다 된 부분에 대한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차익 물량 여기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는 건 이때 샀던 사람들이 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등 시 8,000원 부근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오늘장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계속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저점 가격대보다 조금 더 낮게 본다면 이 기업은 3,4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3,400원 손절가 반등 시에는 지금 6,400원이죠. 6,4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반등 시에는 8,000원까지 보고서 잘 빠져나오자.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6,400원, 8,000원 이거 두 개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 블록데이 소식이 있었던 두산 퓨얼셀 되겠습니다. 47,000원에 사셨고 비중 10%시래요. 장중 저가 대비는 만회하는데 과연 수소경제 성장성을 고려를 한다면 오늘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사실 지금 두산 퓨얼셀이 블록딜 이슈가 있고 주가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수소경제 좋아요. 지금 그리고 그린뉴딜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과거에도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정책주 계속 올라가던 거예요. 올라가면 결국은 다시 떨어지거든요.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매각이 두산그룹에 대한 어떤 매각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또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은 블록딜 이슈가 있었고 여기서 지금 아직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잡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 시에 잘 빠져나오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은 오늘 매수 관점으로 보기 힘들고요.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45,000원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오면 이 부근 45,000원입니다. 45,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퓨얼셀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45,000원까지 반등 시 정리 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프로 42,000원의 비중 10%입니다. 직전 고점을 낮추면서 파도를 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더 올라가려고 응축하는 에너지 있을까요? 네. 지금 이 기업도 역시 신규 상장되기 전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당시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신규 상장되고 나서 반응이 뜨거웠죠. 그래서 첫날 보면 주가에 이제 봉이 크게 한번 올라갔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봉이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다 밀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첫날 봉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다. 첫날 봉의 고점을 넘었을 때는 단타, 그죠? 단기로만. 그리고 이 저점을 깼을 때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에이프로라는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은 신규 상장 첫날이죠. 첫날 봉의 저점 이미 깨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밀리면 주가는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시세가 나왔고 지금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에이프로는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지금 보시면 첫날봉의 저점 가격이 43,200원이거든요. 43,200원까지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격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43,200원을 목표 주가로 보시고 43,000원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냥 45,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 기업은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이프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스랑 BH 둘 중에 뭘 살까 고민인데 요즘 테스가요. 시장에서 우스갯소리로 나훈아 테마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추석 때 테스형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또 BH는 아이폰 출시 기대감이 있습니다. 과연 테스일까요? BH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슈 있는 종목이 좋겠죠. 네. 그 이슈가 좀 다른 이슈라고 테스요? 하더라도. 네. 테스 이 기업이, 그동안도 이제 제가 테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매매를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테스 이 기업을 이제 놓고 보면, 테스라는 기업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을 이제 특히나 두 가지로 나누죠. D램과 낸드 플래시. 근데 테스는 낸드 플래시 쪽 메모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의 주력 납품업체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쪽. 그렇기 때문에, 테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은 최근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낸드 플래시는 IT 기기의 필수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높은 점유율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도 매수는 가능해요. 아직까지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 본다면 2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28,000원 넘어가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는 테스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형 손을 들어주셨네요. 28,000원까지 반등 올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반등할까가 궁금해집니다. EDGC인데요. 2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30%입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도 잠잠한데 2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코로나 관련주로 주가가 이제 오른 종목들은 사실상 굉장히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또 이제 빨리 잡히면 어떡하지?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ED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진단키트 관련 이슈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별다른 특별한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첫 시세를 못 넘고 있잖아요. 지금 EDC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기 힘들고요.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만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기업은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 잘 하시고요. 다만 손절가도 지금은 잡아놓고 가야 될 시기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에는 13,400원 정도까지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목표 주가 17,000원. 그리고 이 기업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13,000원, 17,000원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챙겨드리면서 다음은 어제 오늘 SK그룹주 접수가 무지막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SK케미칼, SK 바이오, 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SK바이오랜드 한번 신규 매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하는 기미는 조금 보이긴 한데 이거 담아볼까요? 네, 다들 이쪽에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약 이쪽에서 이제 시세가 그동안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엄청난 시세가 한번 나왔고 주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추석 이후에 관심 갖고 있는 업종, 그리고 테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또는 언택트 관련주라든지 또는 그동안 이제 강했던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주, 이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이 났는데 바람이 한번 불잖아요. 사람들은 불이 나면 불 구경을 계속 하고 있죠.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불 언제 꺼지나. 그러고 있다가 불이 좀 꺼지면 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바람이 한번 딱 불면은 이 유동성이죠. 유동성이라는 바람이 한번 불면 이 불은
건물이 다른 건물로 옮겨 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보유하고 있던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할 때 들어간다? 불이 조금 꺼졌을 때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나중엔 재를 끌어안고 해야 됩니다. 재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지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SK바이오랜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잘 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3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손절가의 경우에는 22,2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그래서 SK바이오랜드는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랜드 매수 유보 사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하프로테크 47,000원에 사셨네요. 비중 15%. 이게 5만 원을 넘어서 반등이 나왔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쩌죠? 43,800원까지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거 어떨까요? 네.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느 순간 주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감하게 매수할 때가 아니라. 상하프론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물량들이 확 빠져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 주가는 쭉 밀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하프론테크는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가격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5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지금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왜 손절가를 잡느냐?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세요. 이 기업은 지금 고점이 여기서 첫 번째 고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음 고점이 여기서 나왔어요. 고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라오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저점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동안 주가가 상승 추세였다면, 추세가 상승이었다면 이제는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이렇게 추세가. 그러면 지금 올라왔을 때 5만 원에서 잘 빠져나오시고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는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프론테크 매수 유보하면서 다음은 GS 리테일입니다. 33,500원의 비중 20%입니다. 약 수익 중이신데 요즘 편의점 집까지 배달도 하더라고요. 성장성의 한계를 뭔가 타파하려는 노력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종목 어떨까요? 네, 편의점에서 뭐 배달을 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사실 그 한계를 넘어서기에는 이제 그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이 배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 점유율이 그동안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이제 제품들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은 가격이 싸요. 주가가 싸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수익이 소폭이지만 아마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GS 리테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4만 원 왔을 때 그때 파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만 원까지 끌고 가시고요. 그리고 신규 관점에서 본다면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전드 사연 되겠습니다. 이건 꼭같이 차트를 좀 감상을 하고 싶었는데 보안주 강세 속에 알서포트도 강세를 보이는데 이분 매수 단가가 7,960원의 비중이 10%십니다. 과연 파실까요? 네. 팔 수 있을까? 네. 뭐 차트를 보고 감상하는 건 눈으로 보고 감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흐름을 차트로 보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추세로 본다고 해도 뭐 상승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가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가 실렸어요. 눌렀습니다. 눌렀을 때 거래가 있었나요? 빠져나간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튀어오른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기업은 이제 7,000원대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지금 16,350원이면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3,650원 봤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23,600원까지 550원까지 못 올라오고 빠져버리면 못 팔아요. 이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비중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요 2만 원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왔을 때 전량 매도. 그래서 신규는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알서포트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만 원까지 한번 반등 나오길 지켜보도록 할게요. 수익 극대화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사연까지 끝으로 저희 주첸콜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꼭 12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